명언 속 인생. 파블로 네루다. 사랑은 짧고 망각은 길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973년 9월 23일 칠레 산티아고의 한 병원에서 한 남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사인은 전립선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피노체트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정확히 12일 뒤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증언했습니다. 그는 암으로 죽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죽기 전날 멀쩡했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뒤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죽음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파블로 네루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한 명. 노벨 문학상을 받은 남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짧고 망각은 길다. 시로 사랑을 노래하고 시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남자. 하지만 세상이 그를 먼저 지우려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04년 7월 12일 칠레 파랄에서 네프탈리 리카르도 레에스 바소알토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파블로 네루다라는 이름으로 알려질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철도 노동자였습니다. 어머니 로사는 네루다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했습니다. 새어머니 트리니다드는 네루다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하지만 칠레 남부 테무코의 날씨는 차갑고 비가 많았습니다. 그 비와 숲이 네루다의 시에 스며들었습니다. 10살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3살에 지역신문에 시를 기고했습니다. 15살의 소녀에게 첫사랑을 느끼며 쓴 시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 쓰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시로는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루다는 아버지 몰래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1924년 20살의 네루다가 시집을 출판했습니다. 20편의 사랑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이 시집이 칠레를 넘어 스페인어권 전체에 퍼졌습니다. 20살 청년이 쓴 사랑 시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시집 중 하나입니다. 네루다는 시인이었지만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칠레 정부에서 여러 나라에 영사로 파견했습니다. 버마, 실론, 자바, 싱가포르,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교관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가난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경험이 시에 녹아들었습니다. 고독과 이국의 풍경이 뒤섞인 시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 스페인 마드리드 영사로 부임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시인들과 교류했습니다.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와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1936년 스페인 내전이 터졌습니다. 로르카가 파시스트들에게 처형됐습니다. 네루다는 친구의 죽음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인으로만 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정치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파시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그 결심이 나머지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시인과 정치인 사이에서 평생을 살게 됐습니다. 네루다는 칠레로 돌아와 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칠레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1945년 상원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연설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1948년 칠레의 대통령 곤살레스 비델라가 공산당을 불법화했습니다. 네루다는 상원의사당에서 연설했습니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루다는 도망쳤습니다. 칠레 지하 조직의 도움으로 안데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말을 타고 눈 덮인 산을 넘는 탈출이었습니다. 그 탈출 경험이 시가 됐습니다. 망명지 유럽에서 칸토 헤네라를 완성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와 민중의 이야기를 담은 대서사시였습니다. 1950년에 출판됐습니다. 정치적 박해를 받으면서도 네루다의 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고통이 시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1952년 칠레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1971년 파블로 네루다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연을 살아있는 것으로 되살리는 시적 힘으로 네루다는 스톡홀름에서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인은 민중의 것이다. 하지만 노벨상 이전에 네루다에게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칠레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969년 칠레 공산당이 네루다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네루다는 살바도르 아엔데를 지지하기 위해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아엔데는 민주적 선거로 사회주의 정부를 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970년 아엔데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된 사회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네루다는 아엔데의 프랑스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1972년 칠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73년 9월 11일 피노체트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엔데는 대통령궁에서 사망했습니다. 1973년 9월 11일 쿠데타가 일어난 날 피노체트의 군대가 칠레를 장악했습니다. 네루다의 집이 수색됐습니다. 군인들이 들이닥쳐 모든 것을 뒤졌습니다. 네루다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쿠데타 소식을 들은 네루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쏘고 있어. 그들이 살인을 하고 있어. 아엔데의 죽음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친구의 죽음이었으니까요. 쿠데타 이후 네루다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주치의 빅토르 후나우스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9월 22일 저를 만났을 때 그는 상태가 좋았습니다. 분명히 멕시코로 망명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멕시코 정부가 네루다를 망명시키려 했습니다. 비행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23일 밤 네루다는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주사를 맞은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쿠데타로부터 정확히 12일 뒤였습니다. 공식 사인은 전립선암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루다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의혹이 있습니다. 2011년 네루다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국제법의학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2023년 칠레의 법원이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네루다의 죽음은 단순한 암 사망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시신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박테리아가 발견됐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박테리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가 왜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노체트 정권이 네루다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루다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시인이었습니다. 살아서 망명했다면 피노체트 정권을 전 세계에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기였다면 네루다의 죽음은 쿠데타로 시작된 칠레의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피노체트 정권 17년 동안 3,0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수만 명이 고문받았습니다. 네루다의 집들이 불태워졌습니다. 그의 책들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시는 살아남았습니다. 금지된 시를 사람들이 몰래 읽었습니다. 외웠습니다. 전달했습니다. 파블로 네루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짧고 망각은 길다. 이 말이 이제 다르게 들릴 겁니다. 사랑에 관한 말이었지만 그의 삶 전체에 적용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혁명의 꿈은 짧았고 독재는 길었습니다. 하지만 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루다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들은 내 꽃을 꺾을 수 있다. 하지만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책을 불태우고 시인을 죽여도 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았습니다. 네루다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시는 지구상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다. 가난한 칠레 남부의 비 내리는 숲에서도, 안데스 산맥을 도망치는 말 위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도 네루다는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독재자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남았습니다. 파블로 네루다의 유해는 칠레 이슬라 네그라의 집 앞 바닷가에 묻혔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던 곳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 지금도 사람들이 그 무덤을 찾아옵니다. 꽃을 놓고 시를 읽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루다는 시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총과 권력에 맞서 언어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독재자의 총칼보다 시인의 언어가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언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고 글이 있습니다. 그 언어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네루다가 묻고 있습니다. 사랑은 짧고 망각은 길다. 하지만 시는 그보다 더 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